황진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내 친구 안 들었나 봐요. 전화 한번 해봐야겠네요. 통화했어요. 했어요? 네, 다행이다. 지금 네,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이거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선생님 보여요. 조 대표님 보여요. 네. 아, 화면 공유 안 됐나? 화면 공유 됐구나. 지금은 보이세요? 보여요? 네, 보여요. 이거 年轻人出现甜甜的笑，在遥远的蓝天。 너무 재밌죠? 걷기만 하는데 멋지죠? 남지숙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지숙 선생님. 네,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강해 주실래요? 오늘은 설탕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게요. 물론 설탕의 위험성은 알고 있지만 또 한 번 좀 각인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설탕 많이 먹고 있는데. 토마토에도 꼭 설탕 넣어갖고 먹는데. 그건 정말 안 좋은 조합입니다. 맞아요. 공유가 혹시 되었을까요? 네, 네. 공유됐습니다. 네. 잠깐만요. 들어 보이나요? 큰 화면으로 보이나요? 네. 네, 아주 잘 보입니다. 네네네. 어, 이제 오늘 제가 얘기 들어보고 싶은 것은 설탕은 어떻게 우리 몸을 망치는가. 아마 설탕은 백해무익이라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실천이 잘 안 돼서 제가 이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물론 내용을 많이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번 내가 듣고 내 생활 습관을 좀 바꿔보자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탕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달콤한 살인자라고 얘기를 해요. 달콤한 살인자. 설탕이 달콤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달콤함 속에 우리가 취해서 죽어가고 있는 줄 모르고 있다라고 해서 달콤한 살인자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그 설탕 섭취량을 보면은 2008년에 49.9kg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데이터를 제가 최근 것을 보려고 하니까 최근 자료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2008년이면 꽤 오래 전인데 49.9kg. 그리고 2012년도에는 이제 통계에 의하면 65.3kg. 그러니까 거의 4년 만에 30%가 증가했죠. 그럼 어, 지금 2025년도인데 설탕의 섭취율이 줄어들었을까요?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아마 늘어났다고 보는데 특히 누가 그 이 설탕의 섭취율이 좀 더 증가하느냐 보면은 청소년층이에요. 이제 성인들은 지금 우리 세대에는 어떤 그러한 설탕에 대한 추억도 있지만 어렸을 때 제도 기억에 보면은 설탕을 언제 받아 먹었냐면 그 설날에 보면은 농협이나 어떤 기타 선물로 이렇게 박스 한 3kg, 1kg짜리를 주는 것이 하나 선물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설탕의 종류도 다양하고 음식에 들어가는 설탕도 많고 그렇게 이제 설탕이 섭취가 늘어났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젊은 층들이 설탕에 섭취가 늘어나면서 이제 질병들을 많이 이제 야기시키고 있죠. 그래서 설탕이 이제 중성지방과 이제 혈당 수치를 높여서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뇌졸중, 당뇨병과 같은 이러한 병들은 사실은 그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질병을 유발하는
달콤한 살인자라고 이제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탕은 어디서 오느냐라고 보면 아시죠? 사탕무하고 사탕수수에서 오는데 대부분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나오는 사탕수수, 사탕무인데 과정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다양하게 거치더라고요. 이제 뭐 설탕 줄기 그냥 통째로 사탕수수를 배워가지고 그냥 공장에 이렇게 롤러에 넣어가지고 원액을 추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탕수수를 뭐 씻거나 그런 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공장에서 받아서 그냥 그 기계에 넣는데 이때 이제 그 수수에서 원액에 있는 흙이나 식물 섬유가 들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수산화칼륨이라는 하나의 어떤 화학 과정을 거쳐서 세척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럴 때 세척하고 끓이는 과정에서 사실은 효소는 모두 죽기 때문에 설탕에는 영양소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설탕이 제조가 됩니다. 구성을 보면 말씀드렸듯이 거의 100%가 탄수화물이에요. 다른 어떤 미네랄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고 거의 100%가 탄수화물인데 이 탄수화물 중에서도 이제 포도당이 50% 그리고 과당이 50%로 이제 설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설탕의 이제 칼로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봤을 때 100g 정도 그러니까 반컵 정도 되는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387에서 400kcal의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탕이나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가 거의 없는 그야말로 탄수화물 덩어리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과당.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먹는 그 설탕은 사람들이 잘 이게 얼마만큼이냐라고, 환산을 하면 조금 더 그 내가 먹는 설탕 양이 얼마인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먹었던 커피숍에 가면은 각설탕 나오잖아요. 그걸로 아마 계산하면은 내가 먹는 음식 속에 얼마만큼의 설탕의 양이 있는지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콜라 한 캔에 각설탕 7.5개, 오렌지 주스 4.5개, 생과일 주스는 꽤 높습니다. 아이스티나 핫초코라든지 각설탕 6개, 그 다음에 비타민 음료도 2개, 믹스커피, 각설탕 1개, 캐러멜 마키아또 훨씬 더 많죠. 저도 이거 가끔 어쩌다 한 번씩 달달한 거 당길 때 먹는데 각설탕 3개가 들어가 있네요. 바닐라 라떼도 마찬가지고 헤이즐넛 라떼에서는 훨씬 더 많은 설탕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더 볼게요. 아침에 이제 시리얼 드시는 분들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추천하지 않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각설탕 2개, 과자도 거의 4.5개, 단팥빵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5.5개, 카스텔 그리고 아이스크림에 엄청나게 많은 설탕이 들어가죠. 그리고 생크림 케이크, 냉면 사실 그리고 떡볶이에도 상당히 많은 물론 집에서 만드는 떡볶이는 이 정도는 들어가지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설탕 달달한 맛이 있어야만 이 음식이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조금씩 조금씩 설탕을 먹음으로써 그 맛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것이죠. 어, 자, 그러면 설탕이 어떻게 우리 몸을 망치는가라는 건데요. 이 내용은 제가 다양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일부를 좀 필요한 것만 따와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망치는가? 먼저, 아까 이제 설탕은 과당과 포도당이 50% 반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과당은 식욕을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 펩틴이 분비가 되어서 어떤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설탕은 그런 식욕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식욕 호르몬이 우리를 속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설탕 같은 거 많이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사탕이나 우리가 과자를 먹으면 굉장히 칼로리가 높지만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바로 이 과당이 식욕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과당과 포도당은 다른 방법으로 대사 과정을 거치는데요. 대부분 이제 포도당은 우리 몸에 이제 영양 공급을 하지만 이 과당은 바로 간으로 가고 간에서 중성 지방을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알코올성 지방간,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특히 젊은 층에 많은데 아이들이 뭐 술을 마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 비알코올 지방간이 발견된 이유는 이 설탕이 이제 대사 과정이 바로 간으로 가서 이제 간에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간에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혈관으로 들어가서 비만이나 심장질환,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아동들을 보면은 24%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영국의 어린이들은 3명 중 1명이 과체중 또는 비만인데 우리나라에서의 요런 데이터가 좀 찾아보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좀 더 찾아봐야 써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 그 식생활이 서구화된 방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동이 비만이나 또는 비갈골성 지방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과장은 다른 체내로 이제 바로 들어가서 이제 대사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렇게 이제 과당이라고 하지만 혈당을 높이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 과당은 체내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지방산을 증가시키고, 이제 과도하게 쌓인 이 지방산은 인슐린이 하는 역할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혈당 수치를 높이지는 않지만, 최종적으로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혈당 수치가 또 높아지고요. 우리가 또 하나는 이제 단 것을 매일 먹게 되면은 우리 미각기 자극에 익숙해져서 더 많은 어떤 단 것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먹고 싶다라고 더 단 거 자꾸 이렇게 우리 미각이 좀 약해지겠죠. 그 설탕에 대한 맛이. 그래서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면서 일종의 중독이 발생하는데 어느 정도이냐면 그 설탕의 중독성은 코카인보다 더 8배가 높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 더 중요한 것인데 설탕은 우리 장내 환경을 파괴하는데요. 거의 설탕은 그야말로 위의 기운이 좋은 먹이가 됩니다. 위의 기운이 좋은 먹이가 돼서 지난 시간 잠깐 제가 언급했던 그 장누수로 인해서 몸에 이제 염증을 발생을 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최종 당화물이라고 해서 이제 혈액리 포도당이 이제 단백질이나 지방과 결합해서 만드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설탕을 과하게 먹었을 경우에는 노화가 가속화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여러 가지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겠죠. 사실은 몸의 염증은 하나의 이제 뭐 단기간 짧은 어떤 만성이 아닌 급성인 경우는 치유가 되는데 그게 이제 치유가 잘 되지 않고 그랬을 때 만성으로 가면서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설탕이 이만큼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한번 그럼 내가 설탕을 먹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음식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설탕에 중독되어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여기 10개가 있거든요. 10개가 있는데 한번,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물 대신에 청량음료 및 단음료를 더 많이 마신다. 누가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 먹고 있으면 금세 먹고 싶어진다. 식사 후에 단맛의 간식을 찾게 된다. 주변에 항상 간식이 놓여 있다. 가끔 지나칠 정도로 단 게 먹고 싶다.
이유 없이 짜증나고 기운 없는 날이 있다. 하루 중 몸이 축 늘어지고 무기력해지는 때가 있다. 스트레스 두 개, 받으면 음식물로 풀어야 된다. 두 개. 자, 10개 있는데 한번 다들 체크해 보셨을까요? 두 개? 두 개? 네. 나영주님은요? 우리 조 대표님은요? 한 개? 저는 없네요. 없어요? 네. 네. 중독은 아니네요. 네. 네. 자, 없다는 거 지금 한 개, 두 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옵스. 다들 한두 개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한번 결과를 볼게요. 자, 두 개 이하는 뭘까요? 이제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잠시만요. 아이고. 자, 두 개 이하는 중도에 해당되지 않고, 네 개에서 다섯 개, 조심해야 되는 단계, 그 다음에 여섯 개에서 여덟 개는 설탕 중독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아홉 개, 열 개인 분들 혹시 계시진 않겠죠? 심각한 설탕 중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설탕 중독이 아니니까 이 설탕, 욕구 예방법이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참고로 혹시 내가 설탕 중독이 한, 8개 이상이 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랬을 경우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라. 라는 얘기인데요. 이제, 특히 이제 탄수화물이죠. 정제된 탄수화물은 일종의 타오르는 불길이 얻는 장가지와 같다. 그래서 재빨리 불길을 내면 타오르지만 오래 타지 않는다. 그래서 단백질이나 지방을 먹게 되면 충분히 이제 공복감이 덜 느껴진다고 해요. 그래서 탄수화물보다는 정제된 탄수화물에 해당되는 거겠죠.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라. 라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 그래서 이제 수면 부족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몸에 스트레스를 주고, 그 코르티솔 호르몬 수치가 높여지면 우리가, 화가 나거나 아니면 그럴 경우 이제 식욕이 자꾸 자극이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달달한 것들이 먹고 싶어지는데, 이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하나의 내가 설탕 단맛을 느끼지 않는, 단 것을 찾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시겠지만, 만약에 내가 설탕 중독에 설탕을 너무 먹고 싶어진다 하면은, 이제 러닝머신에서 15분만 걸어도 운동을 통해서 이 설탕에 대한 욕구가 감소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운동은 사실은 이제 포도당 대사뿐만 아니라 인슐린의 감수성을 증가시켜서 굉장히 낫겠죠. 인슐린 저항성보다는 감수성 높여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탕 세 가지 방법 통해서 설탕에 대한 욕구를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설탕을 선택할 것인가? 이제 집에서 혹시 제가, 조금 얘기를 들어볼게요. 집에서 주로 어떤 설탕을 쓰시나요? 채팅창에 한번 좀 남겨주시겠어요? 집에서 어떤 설탕 쓰시는지? 햄이야? 스테비아? 또요. 하얀 설탕. 하얀 설탕, 백설탕? 네. 저는 네. 흑설탕을 쓰거나 꿀은 이제 이렇게 일반 꿀 말고 그런 꿀을 뭐 쓰거나 근데 음식할 때는 거의 넣지 않고 과일 갈아서 넣는 게 저는 네. 네. 굉장히 모범적인 선생님 같아요. 선생님 보면. 근데 모범적이네. 이제 흑설탕은 사실은 백설탕에다가 카라멜 있죠. 카라멜을 넣구나. 카라멜을 입힌 그런데 거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뭐 저기 된 거에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걸 네. 사봤어요. 네.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설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벌꿀도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벌꿀, 지금 시중에 어, 나와 있는 것들 진짜 벌꿀이 아니거든요. 네네. 설탕인데 거기에 80%가 설탕이라고 해요.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설탕이 이제 아까 과당과 포도당 반반이었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벌꿀은 과당 함유율이 40%. 그럼 40%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대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간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알코올성 중성 지방을 만드는데 거의 벌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가베 시럽이라든지 뭐 메이플 시럽이라든지 코코넛 시럽, 이제 골든 시럽 이러한 그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봤을 때 설탕보다 훨씬 더 좋겠다. 아가베는 그 뭐죠? 사막에서 자라는 게 이거야. 안 먹어요. 네, 그런 이제 아가베 시럽이라든지 메이플 시럽은 이제 메이플, 일종의 우리나라로 보면 단풍 비슷한 그런 것들, 그 나무에서 이제 코코넛 시럽, 이렇게 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름만 들어도, 설탕보다 훨씬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아가베 시럽을 보면은 과당이 90%를 차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탕이나 고과당 그러니까 액상 옥수수 시럽 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다고 하고요. 메이플 시럽도 지금 가끔 저는 이제 제빵에 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당 함유율이 40% 그리고 마스코바도를 저는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이제 전혀 정제 과정을 거치는데 다른 것보다는 훨씬 더 정제하지 않는, 그러니까 거의 서너 번 정도 정제 과정을 거치는데, 마스코바다는 좀 더 그 정제 과정이 짧기 때문에, 사탕수수에 갖고 있는 미네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양소가 좀 더 추가가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마스코바다를 이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심각한 것들은 이제 고과당 옥수수 시럽, 액상과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과당 55%, 포도당 42% 설탕과 비슷한 어떠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제조하는 과정에서 좋지 않는 이제 인공 또는 합성 원료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당뇨병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액상 과당이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커피. 커피 보면 이제 그냥 대부분 이제 뭐 마키아토라든지 카페라떼라든지 거기에 이제 시럽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주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시럽들, 음식에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액상과당에 필요할 수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이제 그 말고 이제 우선 천연감미료 말고 인공감미료를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세상보다 사실 몇백 배 정도 더 단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쓰는데 그 주요한 이제 인공감미료 종류가 뭐가 있냐면 아스파탐 유명하죠? 아스파탐 이건 절대 피해야 될 거고 사카린 그다음에 시클라메이트 이제 스쿨랄로스 그다음에 요 BT 보면은 비톨, 뭐 말리톨, 마니톨, 자일톨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인공 감미료에 해당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먹는 음식의 식재료에 우리가 가공식품을 사게 되면 꼭 한번 성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면은 스쿠랄로스라든지 자일리톨이라든지 마닐톨 그러니까 설탕 아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설탕인가? 하고 생각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것들은 인공 감미료거든요. 그래서 식품을 구매할 때 꼭 어떤 제품, 어떤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인공 감미료는 이제 아스파탐을 비롯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특히 이제 장벽을 훼손해서 유익한 이제 박테리아를 이제 장내 세균을 이제 성장시키고 유익균을 늘리는 하나의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과 관련돼서 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인공 감미료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사 조절 장애 그래서 비만이나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 물론 발암
물질이라고는 정의하진 않았지만 발암 가능성이 있다라는 물질로 분류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인공감미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괜찮다라고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임상 실험도 거치지 않았고, 물론 이제 뭐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를 예측은 하지만 사람과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실험,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과학적인 어떤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공이 어떤 내 몸이 옳지 않는, 내 몸과 일치하지 않는 거잖아, 인공감미료는. 우리는, 말 그대로 자연에서 왔기 때문에 자연과 일치하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만이 내가 만들어지는 건데, 인공적인 것은 몸에서 사실 거부하거든요. 거부하는데 우리가 넣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설탕의 또 다른 이름을 꼭 한번 그 제품 구매하실 때 사보시는 것이 필요하는데요. 종류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아가베 시럽이라든지, 설탕, 무설탕, 흑설탕, 전화당, 뭐 젖당, 몰트 시럽, 마스코바도 설탕, 시카로스, 뭐 라이스 시럽, 뭐 말토덱스트린, 뭐 이렇게 갈락토스 이렇게 텍스트린 모르는 단어들이잖아요. 이제 스크로스, 특히 이제 스크로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이제 설탕의 다른 이름들을 꼭 그 구매하실 때 한번 보셔서 좀 설탕 섭취를 좀 줄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이제 그냥 설탕 대부분 이제 내용 알고 계시는데 정리한 것들을 해봤고 좀 짧게 끝났네요, 제가. 그래서 혹시 그 질문 질의사항 받고 제가 이제 여기 PPT 담지 못하는 것들은 질의응답으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궁금한 거 여쭤보실래요? 설탕이 엄청 종류가 많다는 걸 알았어요. 와, 대단하네. 그러면 그 단맛은 다 우리 과일로 섭취를 해야지 되나요? 네. 네. 과일은 이제 대부분 뭐 그 과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과일도 과당이거든요. 근데 네네. 이게 천연당이기 때문에 별 네. 문제가 없다라는 게 많은 분들의 그 종합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 너무 이제 그 사람의 이제 특히 당뇨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괜찮다고 해요. 그렇지만 과한 것은 음, 예. 왜냐하면 그 자연이 주는 음식은 그 대부분 이제 인공 감미료는 그야말로 인공적인 거잖아요. 거기에 첨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에서 얻는 것들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과일을 여쭤보냐면, 과일에도 요즘에 단맛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또 인공적으로 사용한다는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참 선택해서 먹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실은 저는 제의 장기 내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맛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단맛보다는 그냥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음식 먹는 게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게 네, 단맛을 요즘 이제 우리가 이제 40대 이후나 50대 이후에는 보면은 그렇게 단맛을 즐기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이것이 중독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어떤 것들을 먹게 되면 계속 그 단맛에 길들여져서 좀 더 더 단 것들을 찾게 된다는 얘기예요. 음, 근데 젊은 아이들은, 요즘 이제 젊은 층들은, 아이들은 단맛이 이미 길들여져 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토마토는, 토마토에도 스테비아를 넣어서 달게 먹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포도 중에 굉장히 최신에 나온 게 포도가 뭐죠? 저기, 그, 아이마스킹. 예, 다, 예. 음, 그것은 저는 처음에 먹었을 때 너무 달아서 먹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달더라. 예, 예. 근데 미니 이제, 토마토도 뭐 너무 달던데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사과 토마토 작은 것도 달고. 예. 이게 그것도 다 대부분 설탕 이제 먹인 거죠. 사람들이, 설탕을 먹인 거죠. 예, 그렇죠. 이제 그 스테비아를 다 이렇게
과정에 넣는다고, 인위적으로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단 것만 찾게 되면 좀 달지 않는 거 먹으면 심심해서 우리가 또 찾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먹었던, 그러니까 대부분 요즘 현대인들의 질병은 우리가, 과거에 먹었던 음식들을 생각하면은 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그 전통적인 밥상이 최고의 밥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고기 많이 안 먹었잖아요. 어쩌다 한 네. 번씩 먹었고, 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밭에서 나는 어떤 채소, 과일로 식단이 꾸려졌는데, 그 식단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우리 자연과 일치하는 그런 식단이 자연 식물식이 되는 것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집에서 요리하는 것보다는 외식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외식의 대부분에 보면은 설탕, 단짠.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 조카들도 보면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은 안 먹어요.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나물 반찬에 뭐 국에 찌개에 한두 개 어쩌다가 고기 밥상 올려서 먹는데 요즘 애들은 나물 반찬 그런 거 전혀 안 먹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층들이 이제 뭐 저속노화라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정도로 심각한데 좀 더 식단 개선이 필요한데 저는 이 식단 개선이 그 개인에게 맡겨서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대사질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의료 비용이 개인의 문제가 이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어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그 어떤 건강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꾸 홍보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미국과 얼마 전 이제 오스트리아든지 이제 미국, 캐나다, 그리고 위에 이제 북유럽 지역에서는 건강 지침서를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나눠줘요. 그래서 어떻게 식단을 꾸려야 되는지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이제 채소 과일식은 50%,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그다음에 지방, 이렇게 해서 아예 표로 나눠줘서 얼마만큼의 섭취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보면은 이제 5대 영양소에서 학교 급식에 주로 이제 사용되는 건데, 그 외에 국민들이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지 그런 건강 가이드 지침이 없어요. 이것은 굉장히 이제 의료 부담을 일으키고, 이것은 또 우리의 세금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나라에서 이제 차지한 의료 비용 분담이 크면 클수록 사실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는데, 거의 이제 우리나라는 보면은, 먹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개인의 어떤 책임으로 두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철에 나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 채소도 굉장히 달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제철이 아닐 때에는 그 채소를 먹으면 심심하고 맛이 없어요. 먹긴 먹는데. 예, 그래서 제철에 나는 음식이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저는 아까 한계라고 했는데, 특별하게 제가 정신적인 에너지를 몽땅 썼을 때 빼놓고는 먹을 게 네. 그게 하나도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에너지를 바닥이 났을 때에는 이거를 그러니까 그거는 의식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지금 정말 힘드니까 내가 이건 하나를 먹어야지 해서 뭐 그냥 뭐 초콜릿을 하나 먹든지, 우리 초콜릿도 요즘에 다크 초콜릿, 그거는 네. 먹으면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다크 초콜릿은 괜찮죠. 네. 네네. 그래서 그거 가능하면 100%짜리 해서 그냥 한 개 이렇게 먹든지 아니면은 과일차를 마시든지 만들어 놓은 거 그냥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안 먹는다는 게 없어요. 옆에 있으면 같이 먹다 보면 그게 먹는 거지. 아까처럼 중독성을 그렇게 하지만 않는다는 것 뿐이지, 있으면 먹으면 사람이 그 중독이 되게끔 그분들은 사업이시잖아요. 판매하신 분들이. 네. 사람들이 그걸 먹고 나빠진다는 생각보다 건강하게 만들면 그렇게 못 만들 것 같아요. 예,
예, 왜냐면 판매가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좋은 건 자꾸 찾게 돼 있거든요. 네. 쉽게 물들게 돼서. 그렇죠. 저도 이렇게 직원들하고 있을 때 간식 가져오면은 하나 먹어보면은 이거 손이 자꾸 가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한번 입에 들어가면 먹었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자기가 의식하지 않으면 계속 손이 갈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그 CM송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손이 간다는 거. 네, 맞아요. 네. 그게 참 의식을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건. 어, 너무 귀한 강의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설탕에 대해서 또 강의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도움이 그렇죠. 많이. 근데 다 들어있지만 이게 세세하게 풀어주시지는 않으니까 안 좋다는 건 알지만 음, 이렇게. 근데 정말 안 좋은 사람은요, 알면서도 안 해요. 이거. 근데 그리고 정말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게 잔소리로 들어요. 그쵸? 이제 제가 그 챌린지를 하는 데 있어서 두 네. 가지를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 건강을 위해서 좀 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잖아요. 더 네. 먹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우리는 영양 과다예요, 사실은. 그래서 맞아요. 내가 지금 먹고 네. 있는 것에 빼기를 해요, 빼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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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는 게 좋은 음식을 더 먹는 게 아니라 그쵸? 내가 먹고 있는 음식에서 나쁜 것을 빼는 연습을 통해서 맞아요. 챌린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설탕과 그 다음에 기름이에요. 맞아요. 설탕과 기름을 이제 없이 조리하는 방식으로 이제 챌린지를 하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설탕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건강에 이제 관심 있으셔서 줄이고 있고 덜 드시는데 대부분 일상에서는 빵에도 엄청나게 많은 설탕이 들어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음식에 설탕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의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설탕을 먹고 있는지 잘 몰라요. 아까 중독 테스트 했지만 그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설탕을 내가 안 먹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만큼 내 음식, 우리 생활 전반에 설탕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들을 조금씩 빼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식용유도 많이 우리가 쓰잖아요. 대부분 요리를 채소도 이제 나물 외에는 다 기름으로 볶는데 그런 과정들을 좀 빼는 게 필요해요. 음,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저기 너무 빨리 끝난 관계로 제가 동영상 괜찮은 거 있어서 하나 보고 우리가 또 그럴 거 있나 봐볼게요. 저희 회사에서 처음에 쌤, 공유됐나요? 네. 이웃집 사장이에요. AI를 도입을 하려고 했을 때 기존에 했던 프로세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포스트잇으로 하나하나 다 만든 다섯 다음에 명이 인간이 할 일과 AI한테 그거를 맡기는 일 AI가 다 구분을 해 놓은 다음에 계속 프로세스를 바꿔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GPT 같은 경우에는 시장 조사, 클라이언트 리서치, 계약서 작성,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같은 것도 GPT 봇을 만들어가지고 네. 시킬 수 있게 되니까 AI 덕분에 할 수 있게 된 거죠. 요런 이미지는 외국인 모델도 제가 AI로 만든 모델이고 네. 핑크색 자켓도 그냥 제품 사진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외국인 그냥 이미지 하나 넣고 네. 핑크색 자켓 이렇게 이미지를 넣었는데 실제 제 제품을 입은 네. 것 같은 여자 이미지를 이렇게 생성이 돼요. 이걸 다운받아서 움직이는 모델이 있는데 저희 상세 페이지 이런 식으로 놓는 거죠. 만약에 팔고 계신 패션 네. 있으면 그 이미지를 그냥 업로드해도 똑같이 합성을 해줘요. 94년생이 안녕하세요. 집이 엄청 좋네요. 좀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혹시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디자인 에이전시를 운영을 하고 있는 네. 김다솔 대표. 네. 요새는 이제 AI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디자인 에이전시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PPT 디자인으로 시작을 했는데 상세 페이지, 웹사이트 디자인부터 좀 다양한 디자인들을 클라이언트한테 대행을 해서 해주고 있어요. 5년 차 정도 접어들었고 작년부터 AI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크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매출액 혹시 공개가 가능하신가요? 3.5억 정도 됐는데 네. 올해는 2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순수익은? 아무래도 에이전시다 보니까 한 30%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원래 광고 대행사에서 기획자였어요. 디자인을 배워본 적도 없고 디자이너로 일한 적도 없는데 디자인을 요새는 이제 큰 몸 같은 데서 네. 아무나 시작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사업화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전에는 대부분 여기
여기 집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희는 슬랙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매주 정해진 시간에 봇들이 미팅이 있으면 이렇게 알려줘요. 위클리 미팅이라고 네. 하는 거는 직원마다 할 일들 이렇게 정리해두고 실시간으로 그냥 대화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재택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게더타운이라고 해서 약간 메타버스 회의실? 게임처럼 되어 있어요. 한번 불러볼게요. 주희야 지금 게더 가능해? 가능? 지금 촬영 중이야. 스피커야. 감사합니다. 직원이랑 친해가지고. 아, 스크린 공유도 하면서 회의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보통 AI라고 하면 대부분 챗 GPT 많이 익숙하신데 챗 GPT를 유료로 구독을 하시면 커스텀을 할 수가 있어요. 봇들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SNS 마케팅용 봇도 있고 상세 페이지 기획 봇이라든지 회의록 봇 이런 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의 회의록을 정리해주는 봇인데 클로버 AI 같은 걸로 녹음하고 텍스트화해서 파일만 넣으면 알아서 회의록 포맷대로 나와요. 저는 처음에 프리랜서로 시작을 하다가 얼결에 1인 사업가가 되고 직원들이 생기게 된 케이스인데 하나하나 다 치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고 시간도 없고 사람도 부족한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AI로 월 3만 원만 내면은 직원 여러 명 구한 것처럼 할 수 있다. 테스트를 해보기 시작을 했고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 AI를 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가 더 발전이 돼서 일정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매일 오전 10시에 생성형 AI 뉴스를 나한테 요약해서 다 가져다 달라 세팅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런 식으로 뭐 프롬프트를 써놨어요. 생성형 AI 관련 영어 뉴스 요약본한테 가져와줘. 제일 최근 걸로 가져다 줘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일 핫한 AI라든지 이게 되게 최근에 나온 구글에서 나온 위스크라는 AI인데 네. 이런 게 요새 핫하다 하면은 이거 제가 그냥 클릭해가지고 네네. 이런 기사가 있네? 하고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매일 아침 10시마다 챗 GPT가 가져다 주는 거 그냥 쭉 보면서 네네. 이런 AI가 새로 나왔네?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AI들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네네. 카테고리별로. 챗 GPT부터 뭐 이미지를 만드는 뭐 미드저니, 영상 만드는 런웨이, 프리픽이나 파이어플라이처럼 이미지 생성하는 데도 많고 필요할 때 이렇게 네. 체크해서 글쓰기는 뭐 챗 GPT랑 클로드, 리서치 누르면 뭐 퍼플릭시티랑 제너스파크 진짜 쉬운 것들도 많아서 릴리스 AI라고 네네. 유튜브를 요약을 해주는 AI 유튜브 링크만 갖다 붙이면 이걸 다 얘가 요약을 해줘요. 최근에 오픈 AI 공동 대표가 AI를 잘 쓰는 법에 대한 강의를 해준 영상이 네네. 있어요. 보시면은 2시간짜리예요. 영어고. 솔직히 이거 저희가 2시간 내내 보기 되게 어렵잖아요. 네네. 링크 복사를 해서 그냥 붙여놓고 요약하기. 조금만 있으면 타임라인부터 네네네. 뭐 LLM을 실질적인 활용법을 알려주고 목차 네네. 해주고 이제 중요한 내용 이런 식으로 다 싹 다 요약을 해줘요. 해외 컨텐츠도 여기 방금 보시면 여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해볼게요.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 안 들려요. 거기 음소거 돼 있네요. 거기. 아, 여기 엄청 주고 이제 중요한 내용 요약을 해주는 AI 유튜브 링크만 갖다 붙이면 이걸 다 얘가 요약을 해줘요. 최근에 오픈 AI 공동 대표가 AI를 잘 쓰는 법에 대한 강의를 해준 영상이 네네. 있어요. 보시면은 2시간짜리예요. 영어고. 솔직히 이거 저희가 2시간 내내 보기 되게 어렵잖아요. 네네. 링크 복사를 해서 그냥 붙여놓고 요약하기. 조금만 있으면 타임라인부터 네네네. 뭐 LLM을 실질적인 활용법을 알려주고 GPT에다가 목차 네네. 해주고 이제 링크만 중요한 갖다 내용 붙였나봐요. 이런 식으로 다 싹 다 요약을 해줘요. 해외 컨텐츠도 이제 공부하기가 편해진 세상이 된 거죠. 회사 모든 구조가 효율로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최소한의 노력을 통해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네.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AI들 회사에 도입하게 된 것 같아요. 디자인 회사를 주로 하고 있지만 직원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못하던 게 정말 많았어요. 예를 들어 네. 마케팅도 전혀 시간이 없어서 못했었고 신사업도 여러 개 구상하던 게 많았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실무 치느라 바쁘니까. AI한테 시키고 남은 시간으로 이제 새로운 사업도 시작할 수 있게 됐고 AI 도입하고 신사업도 시작하면서 매출도 2배 정도 찍게 될 것 같아요. 옆에서 일하고 계신 네. 분이 계시는데 혹시 직원분이신가요? 제 직원인데 네. 저랑 같이 살고 있는 동생
친동생입니다.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던 친구인데 네. 이 친구도 처음에 제가 부업으로 시켰어요. 디자인으로 용돈 벌어볼래? 라고 네네. 시작을 해서 조금씩 일을 줬는데 얘가 좀 음. 잘하는 거예요. 꼬드겼죠. 회사하고 우리 회사 와라. 자유롭게 일하게 해주겠다. 재택도 되게 자유롭고 노트북 하나면 되니까 꼬드겨서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조금 특별한 게 디자인 회사인데 네. 디자이너 출신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도 독학을 했고 제일 효율적으로 디자인하는 방법을 직원들한테 다 직접 가르쳐가지고 디자인 에이전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력이 있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디자인을 가르치면 시너지가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네. 제일 빠르게 배우는 거는 사실 실무로 바로 던져서 어떻게든 해내라 하는 절벽에서 사자 새끼를 던지는 식으로 왜냐면 제가 그렇게 배워가지고 엄청 빠르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제 첫 번째 직원이 아버지세요. 네. 30년 동안 영어 교육 사업 하시던 분인데 본인도 노트북 가지고 디지털 노마드처럼 일하고 싶다라고 네네네.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아예 제가 디자인 파트 하나를 통째로 맡기고 있습니다. 원래 본가에 늘 있으신데 오늘은 마침 저랑 좀 미팅할 겸 서울 올라오셔가지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출근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아버지는 그래도 조금 노트북을 쓸 수 있었는데 네. 어머니가 완전 컴맹이셨어요. 은퇴를 하셨던 네, 이제 네, 네. 환갑 넘으셔가지고 제가 엄마 혹시 그럼 내 일 조금 도와줄래? 하면서 조금씩 가르쳐가지고 AI로 네. 템플릿화를 다 해놔서 와. 엄마 이런 상황에는 이런 네네. 대답을 하면 돼. 지금은 잘 해주고 계세요. 네. 어머니가 거기다가 어떤 상황이라고만 그쵸, 얘기하면 그쵸. 알아서 네네. 두 분이 메일이라든지 어떻게 쓰시는지 아예 모르셨거든요. 제목 없음으로 이메일을 보내시는 거예요. 파일만 첨부해서 아빠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네네. 그때 약간 CS 매뉴얼 같은 걸 만들어서 자동 메시지 이런 거 잘 돼 있으니까 네. 그걸로 알아서 다 잘 하고 계세요. 와. 사바이 잘했다라고 느꼈을 때가 네.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하세요. 평생을 일하셨는데도 네. 새로운 일을 수행해 나가는 거에 되게 기쁨을 느끼시더라고요. 뭐 어려움 같은 거 없으세요? 가족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있죠. 처음에는 일적으로 정확하게 피드백을 줬을 때 감정이 상하거나 그럴 수도 있고 아버지도 처음에 디자인을 배웠을 때 아마 좀 속상하셨을 거예요. 피드백은 칼같이 드렸으니까. 네. 아버지는 30년 평생 사업을 하시다가 네. 갑자기 딸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려니까 조금 그러셨겠죠, 당연히. 지금은 이제 워낙 합을 잘 맞춰놔서 거의 손을 안 대도 믿고 맡기고 있는 중이에요. AI가 없으면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한가요? 특히 이제 문의응대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아직 타자가 되게 느리고 단축키도 익숙하지가 않으신데 그냥 메일이 오면 캡처를 해서 GPT한테 붙여라. 대답 메일 써달라고 해라. 알아서 GPT가 뭐 안녕하세요 누구누구님 이렇습니다 하고 다 대답을 해주거든요. 초반엔 당연히 제가 검수를 했죠. 어느 정도 그 기간을 지나고 나면은 그 지금은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브랜딩이랑 마케팅, 인스타랑 스레드 하고 있는데 네네. 인스타그램에서 트위터처럼 텍스트형 SNS를 냈는데 스레드 제가 이런 식으로 스레드도 AI 봇을 만들어 왔어요. 클릭만 하면은 썼던 컨텐츠 성격이라든지 말투가 학습을 해서 이런 식으로 소재들을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6번 이렇게 하면은 제가 알아서 이 소재에 대해서 스레드 우와. 글을 써줍니다. 저는 이제 댓글을 클릭하고 싶게 만들어줘라고 네네. 말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럼 뭐 댓글 내용 써줘. 댓글에서는 정보성 내용을 달라고 요청을 해놨어요. 생각보다 요새는 스레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프리랜서 분들이 되게 마케팅을 많이 해서 네. 실제로 매출 고객으로 전환이 많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요새 상세 페이지 만들 때 네. AI로 모델 만들고 내 제품 입히는 거 관심 많아 하셔서 네네.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한 다음에 네네. 댓글에 이제 차례대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뭐 미드저니로 만든 제품 네. 한 다음에 패션 모델 이미지를 넣고 뭐 배경 이미지 넣어주면은 네. 이런 영상이 완성된다. 생각보다 유입이 꽤 돼요. 조회수가 3만이 터졌어요. 요것만 보시면 막 댓글에서 엄청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이분들 다 제 잠재 고객들이 네네네. 되는 거죠. 최근에는 특히 이런 상세 페이지 만드는 쪽이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이것도 되게 잘 터졌던 건데 AI를 실제로 돈 버는데 쓸 수 있나 했을 때 상세 페이지에서 이런 거 찍으려면 돈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네. 이거 다 AI인 거예요? 네, 이거 다 AI로 만든 거예요. 이걸 시즐컷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스튜디오에서 이거 연출하거나
촬영하는데 비싸면은 몇백만 원도 드는 건데 네. AI로 진짜 60초 만에 그래서 똑같이 아까처럼 하면은 여기 밑에 사람들 댓글들이 엄청 네네. 7만 정도 터졌거든요. 네. 무료 웹이나 구글 폼을 그냥 바로 넣었어요. 웹이나 한다. 스레드 통해서만 300명 신청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요걸 통해서 상세 페이지 만드는 방법 더 궁금하면은 펀딩을 해라. 연결을 해가지고 구매 전환까지. 사업자나 프리랜서들한테는 예전에는 인스타그램, 네. 유튜브 해라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스레드는 이렇게 챗 GPT로 자동화도 할 수 있고 컨셉만 처음에 잘 잡아두면은 유입시키기가 너무 좋으니까 꼭 해야 되죠. 회사도 되게 이쁘게 잘 해놓으셨네요. 돌 하나하나 제가 다 직접 옮긴 거거든요. 술병이. 회사 맞죠, 여기? 네네, 회사 맞습니다. 여기가 원래 네. 일하는 공간인데 직원이 다 휴가 아니면 재택이어가지고 지금은 저만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서 처음에 AI를 도입을 하려고 했을 때 기존에 했던 프로세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포스트잇으로 하나하나 다 만든 다음에 인간이 할 일과 AI한테 맡길 일 두 분을 해놓은 다음에 계속 프로세스를 바꿔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GPT 같은 경우에는 시장조사, 클라이언트 리서치, 계약서 작성,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같은 것도 GPT 봇을 만들어가지고 네. 시킬 수 있게 되니까 AI 덕분에 할 수 있게 된 거죠. 제가 최근에 와디즈 펀딩으로 AI 상세 페이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나름 잘 됐어요. 17,000% 달성을 했던 프로젝트고 400명 정도가 참여를 해주셨는데 디자인 못하시는 분들도 네네. 이제 상세 페이지 기획부터 디자인까지 싹 다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템플릿이랑 전자책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했었어요. 템플릿이 뭐예요? 실제로 아까 와디즈 펀딩 상세 페이지를 피그마란 툴을 통해서 만든 거거든요. 네네. 보통은 포토샵으로 만든다고 알고 있는데 훨씬 더 진입하기 쉽고 간단하고 디자이너가 아니라 마케터나든지 기획자분들도 되게 많이 쓰시는 툴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는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포토샵에서는 색깔 한번 바꾸려면 하나하나씩 바꿔야 되는데 피그마에서는 한 번에 이거 색깔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제 상품 색깔이 주황색일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주황색을 바꾸면 여기 보이시면 주황색이 되는데 요렇게 뭐 요런 식으로 해놓고 나면은 지금 모든 컬러가 이 주황색으로 바뀌게 돼서 훨씬 더 편해진 거죠. 만들어 놓으신 거를 판매를 하셨다는 거죠? 네네, 그쵸. 아까 똑같은 템플릿을 쓴 건데 네. 여기에 제가 챗 GPT로 카피라이팅을 써달라고 하고 미드저니 AI로 상품 이미지랑 모델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 다 AI인 거예요? 네, 이것도 싹 다 AI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없는 사람이네요? 네, 없는 사람이에요. 셀러분들이 제일 고민이신 게 모델 하나 하려면 너무 비싸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촬영하는데 뭐 스튜디오도 빌려야 되고 네. 요새는 이렇게 AI로 내 상품을 들고 있는 네. 모델 이미지를 이렇게 쉽게 생성을 할 수가 있어서 쉽게 퀄리티 네. 높은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게 되었어요. 미드전이라는 이미지 네. 생성을 하는 AI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만든 이미지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외국인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했을 네네. 때 그냥 여기 오른쪽에 남리 써놓은 프롬프트가 네. 있어요. 바로 엔터 쳐서 만들 수도 있고요. 엔터 치면은 얘가 지금 생성을 하고 있어요. 4개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거 고를 수가 있어요. 한 1분 안에 이렇게 이미지 4개를 만들어 주는데 네네. 보고 원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골라서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되고 네. 이런 거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클렌징 폼 같은 거 할 때 네네. 이런 유저샷 이런 네네. 것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클릭을 하면은 네. 이미지가 이렇게 레퍼런스처럼 네. 클립이 돼요. 프롬프트도 클릭을 했을 때 네. 영어를 몰라도 그냥 네. 키워드만 하면 돼요. 라이트 그린 컬러라고 했는데 네네. 나는 라이트 블루 컬러로 하고 싶다. 네. 하고 한번 엔터 치고 기다려 볼게요. 이런 것도 막 농수산물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엄청 고퀄리티 보시면 네네. 되게 질감이라던가 이런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미지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레퍼런스 넣은 것 중에 라이트 블루로 해달라고 했더니 네네. 살짝 블루톤으로 아, 이런 식으로 네.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내 제품을 네. 들고 있는 혹은 끼고 있는 AI 모델을 만들고 싶다라고 네. 하면은 클링 AI라고 영상에 조금 전문화가 되어 있는데 이미지 최대 4개까지를 올릴 수가 있어요. 제품 이미지, 모델 이미지, 배경 이미지 이런 걸 넣을 수 있는데 제가 만들었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이미지는 외국인 모델도 제가 AI로 만든 모델이고 네. 핑크색 자켓도 그냥 제품 사진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외국인 그냥 이미지 하나 넣고 네. 핑크색 자켓 이렇게 이미지를 넣었는데 실제 제 제품을 입은 네. 것 같은 여자 이미지를 이렇게 생성이 돼요. 이걸 다운받아서 네. 그냥 GIF로 움짤로 만들어서 네. 상세 페이지에 넣으면 퀄리티가 진짜 확 올라가거든요. 가죽 자켓 이미지 이렇게 네. 만들었는데 움직이는 모델이 있는데 저희 상세 페이지 이런 식으로 넣는 거죠. 만약에 팔고 계신 패션 네. 있으면 그 이미지를 그냥 업로드해도 똑같이 합성을 해줘요. 원래라면 상세 페이지 막 외주 많이 맡기고 하시잖아요. 네. 모델도 섭외하고 사진 보정도 해야 되고 했어야 됐는데 네. 지금은 이거 AI로 사실 1분, 2분 만에 결과물이 나오니까 지금 제가 본 것만 해도 AI가 지금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네네. 학원을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요, 완전 AI는 그냥 독학으로 진행을 했고 배우는 과정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나중에 내 사업에서 진짜 몇 억 아낄 수 있겠다 네. 싶어서 좀 열심히 써보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렵지는 않은 게 저희 아버지한테 네네. AI를 한번 가르쳐 봤더니 요새 진짜 AI 완전 빠져서 그걸로 막 스레드도 하시고 네. 인스타도 하고 계세요. 이건 제가 이때까지 만들었던 저의 네. 제가 쓰는 모든 GPT들이에요. 업무별로 다 분담을 시켜놨는데 네. 이 스레드 봇 아까 택시에서 했던 이 스레드 봇이거든요. 네. 클릭을 하면은 쓸만한 소재들을 여러 개 던져줘요. 이런 거죠. 이거 몰랐으면 진짜 손해다. 네. AI가 팔리는 상세 페이지 뽑아준 공식. 되게 후킹하게 잘 써주는데 네.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면 네. 이건 제가 이미 만든 거라서 네. 편집 모드에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네네. 이름부터 설명 그리고 지침을 쓸 수가 있어요. 지침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썼어요. 뭐 넌 잘 팔리는 후키한 카피를 만드는 전문가인데 네네. 스레드에서 한 번 보면 클릭하는 임팩트 있는 카피를 써. 네. 그리고 제 정보를 입력을 해줬어요. 네. 저는 이제 로사장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로사장이라는 디자인 회사 5년차 사장이자 AI 전문가로 해서 뭐 비즈니스 AI, 상세 페이지 AI 이런 걸 해줘 라고 하고 저는 여기 지식이라는 곳에 제가 이때까지 스레드를 써서 제일 터졌던 탑 10 네. 게시물 그냥 캡처한 걸 넣어놨어요. 스레드는 아무래도 반말을 쓰니까 네. 뭐 음슴체를 적당히 섞어주고 지식에 있는 내 스레드 게시글을 확인해서 이 내용을 기반으로 써달라고 제가 요청을 해 놓은 거죠. 제 말투, 제 네. 콘텐츠 구성 이런 걸 얘가 다 파악을 해서 이런 식으로 다 얘가 써주고 있습니다. 챗GPT 조금 써보고 생각보다 별론다 하시는 분들 많아요. 나한테 맞춤형을 만들기 위해서 좀 업데이트를 많이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얘 2번이나 썼는데 이모지는 쓰지 마. 중요. 스레드 글에 이모지는 쓰지 마라고 한 이유가 이걸 빼고 한번 업데이트 시키고 다시 말을 걸어볼게요. 얘가 SNS 글을 써달라고 하면은 이모지를 바로 들어오네. 미친 듯이 쓰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이모지 붙이고 막 체크하고 네네네. 막 화살표하는데 사실은 스레드에서 이런 거 개인적으로 잘 안 쓰거든요. 네네네. 스레드 글에 이모지 쓰지 마. 이렇게 하고 다시 업데이트 계속 이렇게 해가는 거죠. 네네. 이렇게 하니까 바로 이게 깔끔하게 그냥 나오죠. AI가 오. 한 번에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어요. 네. AI가 잘 이해할 수 있는 화법을 좀 찾는 과정도 조금 필요했던 것 같아요. AI가 좀 더 알아듣기 쉬운 언어, 네네. 쉬운 프롬프트. 저는 여러 번 써가면서 좀 체득을 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릴스 같은 쇼폼 핸드폰으로도 가능해요. 저도 네네. 핸드폰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 네. 저희 아버지도 핸드폰으로 편집하라고 제가 네네. 말씀드렸는데 일일이 타이핑을 하는 게 아니라 네네. 한국어로 만들어 달라 네네. 라고 이렇게 그냥 클릭을 하고 좀만 기다리면은 자동으로 음성 네네. 인식해가지고 AI로 자막이 딱 만들어져요.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죠. 이런 작업을 하는 것조차. 웬만하면은 잘 되고 엔터만 쳐주면 돼요. 이게 두 줄로 되니까 엔터. 이렇게 해서 그냥 한 줄로 예쁘게 만드는 정도? 뭐 이런 것도 그냥 엔터. 제가 본 것만 대여섯 개 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다 유료 받거든요. 그만큼 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나요? 사실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신 게 월 얼마 쓰냐 하는데 10만 원도 안 써요. 생각보다 무료로 쓰는 것도 많아요. 처음에 이제 무료 사용자한테 주는 크레딧으로 충분한 AI들도 있고 유료로 쓰면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챗 GPT도 사실 월 3만 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월 300 주고 직원 고용하는 것보다 봇을 여러 개 만드는 게 뽕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보다 돈을 많이 안 씁니다.
AI가 들어오고 나서 노동의 기회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대표님 오히려 활용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는 실제 노동을 내가 하는 것보다 구조화, 시스템화 시키는 게 인간이 할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은 저도 AI가 처음에 출시됐을 때 AI가 제 밥줄을 끊어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실제로 그걸 느끼기도 했어요. 어느 순간 기획 문의가 뚝 끊기는 거예요. 챗 GPT가 처음에 나왔던 시기인 거예요. 얘네가 뭔데 하다가 얘네가 그렇게 핫하다면 내가 얘네를 써먹어서 내 능력을 최대로 발휘를 해보자라고 마인드를 바꿨던 것 같아요. AI를 잘 쓰는 게 직원을 잘 다루는 건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약간 1인 기업처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프리랜서도 AI 직원이 밑에 있고 직장인분들도 부업을 할 때라든지 업무를 할 때 자기 밑에 AI 지원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을 때 AI를 어떻게 하면 잘 다룰 수 있을지 선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거든요. AI를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의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다고 체감을 해요. 하나라도 써봐라고 할 수 있는 AI를 추천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엄마랑 아빠한테 제일 먼저 보여드렸던 건 GPT. 사실 한두 번 대화를 해보면 딴 거보다 AI가 쉽구나라고 느끼세요. 허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써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고 네. 오히려 인간이랑 비슷해요. 부하 직원한테 명령을 하듯 그런 식으로 생각을 태도를 가지고 AI를 다루면 금방 습득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잠깐 보여드릴 거지만 저희 아빠도 챗 GPT로 진짜 많이 쓰고 계세요. 그리고 챗 GPT가 대화 내역이 쌓이잖아요. 점점. 진짜 깜짝 놀란 게 나보다 더 날 잘 알더라고요. 나와의 대화 내역을 토대로 올해 내 목표를 세워줘라고 하면은 얘가 저보다 더 잘 세우더라고요. GPT는 이제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네. 내가 가진 장점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GPT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니까 보고 네. 약점은 이런 식으로 극복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간단하게 그냥 대화하면서 네, 네. 이게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자기 이런 그 걸 풍 하는 있잖아. 무슨 느낌을 자기가 줘요? 전자책을 쓰잖아. 그 전자책 거기 풍에다 계속 그 내용을 써야 되네. 그러니까 안 그러고 그게 누적이 안 되면은 계속 전자책이 막 여기 쓰고 저기 쓰고 하니까 더 많이 이게 분리돼가지고 나중에 그게 딴 데 메모장처럼 거기다 계속 붙여놓는 것처럼 이것도 계속 거기다 쓰게 되면 그게 노하우가 높여져가지고 그 내용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콩이 이야기 썼잖아. 그럼 콩이 이야기 관련된 부분을 밑에다 해가지고 더 다른 거 쓴다. 일관성 있게. 그렇죠. 그게 연재하는 것처럼 해야지. 그래서 얘가 알고리즘처럼 내 목소리가 이 다 사람을 지금 다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GPT가 제가 글을 써보니까 저를 안 것처럼 저보다 다 써놓은 거예요. 제가 쓰는 단어를 낯설지가 않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 강의를 듣고 그걸 느꼈는데 이분도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듣고 있는데. 여기 몇 분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만 보고 또 네, 해요. 맞아요. 네. 너무 어려우면 점심 메뉴 추천해줘부터 시작을 하라고 추천을 드려요. 네. 챗 GPT도 나를 더 알면 알수록 대답을 잘 해주거든요. 그런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첫 번째 직원이자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와, 아버지가 오빠 같아. 아버님은 어떻게 이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30년 동안 영어 사업을 했는데 노트북 하나만 들고 자유롭게 일하는 그런 삶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어요. 마침 그때 딸이 뭐가 디지털 노마드 든든하시죠? 한번 도전해보면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될지 막막했는데 챗봇에게 물어봤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어디에서 가서 자료를 얻고 영상 가이드를 알려주면서 어떻게 공부하라는까지 상세하게 알려주니까 훨씬 배우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GPT를 만들었고요. 와. 제가 앞으로 신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의 요점을 좀 정리해서 자료를 보완해줘 이렇게 했는데 유능한 비서처럼 정리를 해줘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와, 신세계구나. 아버님이 지금 하시고 계신 일은 어떤 업무예요? AI하고 디자인을 접목해서 네. 크몽에서 수익화를 내고 있는 중인데요. PPT 크몽에다 디자인을 등록해야 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아버님이 하신 거예요? 아, 물론이죠. 넥스트 유니콘이라는 네. 엑셀레이트 회사랑 협업해서 여러 업체를 했는데 이 중에 이 업체가 IR 발표대회에서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님께서 저한테 고맙다는 그 문자를 주셔가지고 굉장히 좀 뿌듯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네.
초안이고요. 업체에서 저희한테 이 초안을 주면서 디자인을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작업을 하는 그런 업무를 제가 하고 있죠. 이 파트에서는 때깔나는 이미지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이미지가 좋을지 AI에게 한번 도움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AI가 해주네. 챗봇이 정보를 알려줬기 때문에 AI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습 네. 이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제가 이미지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네. 방금 그 자료에 맞는 이미지들이 검색이 가능하고요. 이 내용을 제가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서 배경을 전문적으로 따주는 프로그램에 네. 제가 지금 이제 올리는 작업이고요. 깔끔하게 배경이 이렇게 네네. 나해진 걸 제가 다운로드를 받고 이렇게 네네. 네. 텍을 좀 오. 보정하고요. 이렇게 이런 해서 식으로 하시는 거구나. 네. 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세요? 처음 했을 때 하나의 장표 작업하는데 1시간 반 정도, 지금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한 20장에서 30장 정도 들어오면 한 이틀 정도 네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의뢰 건당 이틀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이거를 그럼 하시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수익화가 되기 시작한 건 배우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좀 신뢰가 안 된다면 한 달에 얼마 정도 좀 벌고 계신지. 수익적으로는 안정이 되었고요. 중견기업의 중간관리자 연봉 정도 수익을 지금 벌고 있습니다. 혹시 연세가 어떻게 돼요? 한국 나이로는 59세가 되겠군요. 엄청 동안이시네. 감사합니다. 하고 피부가 안 싶으신 게 돼, 텍텍해. 있으시면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러지 마시고 곱씹어 보시고 멈추지 마시고 해보시라고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시나요? 약간 역마살 기질이 있어서 한 군데 잘 못 있어가지고 네네. 카페로 가서 좀 기분 전환 좀 하려고 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보통 여기서는 어떤 일 같은 걸 하세요? 컨텐츠 위주로 좀 하고 있어요. 오늘 스레드에 올릴 거는 저희 이제 상세 페이지 하고 싶은 분들 좀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는데 스레드 글을 써줘. 바로 이벤트 내용을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정보성 느낌을 주는 게 후킹에 좋으니까 조금 더 제가 뭐 피드백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AI로 더 잘 팔리는 상세 페이지 궁금한 사람들을 후킹해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수정을 하시는 거군요. 네, 조금씩 수정을 해요. 여기서는 워딩만 몇 개 고치긴 해요. 뭐 네. 데이터들이 펑펑 쏟아짐 이런 거는 제가 네, 조금 부자연스러워서 이 정도 했을 때 나쁘지 않아서 그냥 복사해서 카톡으로 보내가지고 게다가 폰으로 바로 스레드에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컴퓨터로 안 올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실제 보여지는 느낌도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보면 또 약간 이런 정렬 같은 게 PC보다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네. 이런 글을 미리 다 써놔가지고 톡이나 이런 데 옮겨놓고 이동할 때 올려도 괜찮겠네요. 그것도 가능해요. 스레드도 예약 발행도 가능해가지고 네네. 일주일에 한 번 날 잡아가지고 뭐 7일치 싹 다 써놓고 제가 예약 발행을 올릴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그냥 바로 게시하고 올리면 돼요. 근데 디지털 노마드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실제로 노트북 가지고 해외 나가서 일한다던가 이런. 사실은 저도 지지난주인가에 태국을 직원들이랑 같이 다녀왔어요. 네. 저랑 직원들 노는 거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네. 매년 한 번씩 태국 같이 워케이션 가서 최근에가 거의 4번째 워케이션 같이 갔었던 건데 시차도 별로 차이 안 나니까 다 노트북 들고 가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클라이언트 미팅도 웬만하면 줌 미팅으로 하다 보니까 한 번 가면 한 2주 정도 AI가 없었을 때는 이렇게까지 못 하셨던 거죠? 한번 가봤다가 죽을 뻔했어요. 낮에는 계속 일하다가 네. 밤에는 그래도 놀러 다녀야 되잖아요. 네네네. 진짜 지쳐서 죽겠다 싶었는데 CS라든지 이런 것도 자동화를 해놨고 기획이라든가 디자인도 시간 훨씬 더 단축을 하니까 훨씬 더 여유롭게 좀 더 다녀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됐어요? 퇴근하고 아마 저녁 먹으러 갈 것 같아요. 네. 자동화가 되어 있으니까 크게 품을 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가능한 거네요, 퇴근이. 문서 작업 엄청 많이 하고 네네. 한 땀 한 땀 했었는데 AI도 AI고 시스템으로 해둔 게 있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어가지고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뭐 인스타나 스레드에 글을 올리고 있는 것도 나름 시행착오를 통해서 겪은 엑기스만 뽑아서 공유를 해드리고는 있거든요. 저보다 훨씬 더 빨리 잘 세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어쨌든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이런 거 처음 찍어보는데 일상을 찍어주시니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앞으로 목표는 이제 어떻게 네, 되세요? 루틴으로 하는 그런 실무들을 자동화하고 나면 진짜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싶어요. 노는 것도 좋아하고 여행 다니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컨텐츠 뭐 만드는 것도 좋아해서 그런 거 좀 자유롭게 하면서 와, 재밌죠? 그러면, 네, 너무 아주 재밌습니다. 아, 네, 선생님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좋고요. 여기서 뭐 나왔냐면, 와디즈 펀딩 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버는 것 같아. 상세 페이지로 돈을 버는 것 같고, 피그마 앱도 사용했고, 미드저니도 사용했고, 외국인 모델한테 바로 옷을 입히고, 또 클링 AI, 그, 외국인 모델한테 옷을 입혀서 움짤로 만들어서, 이렇게 상세 페이지에다 놓고, 그다음에 그, 인공지능 AI에 가서 로 사장 스레드봇, 거기를 한번 검색해 보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캣컷으로 딱 제대로 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니까 나머지 분들은 그걸 배워가지고 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네요, 보니까. 그래서 식구를 다 먹여 살리네요. 그러니까 따님이가 그냥 이게 조금 알면 쉽지가 않은데 한 사람이 제대로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줄 알으니까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라서 네, 그 그 보니까 영상 중에 쇼피파이라는 그 네,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그, 쇼피파이 네, 쇼피파이. 그게 지금 현재 국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지금 그걸로 지금 원래 외국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 뭐를 만드는 걸, 네, 네, 회사를 그냥 거기 한 노트북을 한 40대인가 45개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노트북 하나에 들어있는 것마다 회사가 하나씩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이제 프로젝트, 이제 어떤 이제는 뭐 의료면 의료에 관련된 부분만 계속 뽑아내가지고 그런 네. 걸 이제는 해서 그러한 부분을 이제는 뭐 의료 쪽 이제 그런 것만 이제 이렇게 막 다 뽑아내가지고 그걸 팔더라고요. 이제 그런 그러니까 내용이, 예? 네. 그래서 아니 이제 아니 말씀하세요. 그 쇼피파이라는 부분을 한번 보시고 그 부분 저도 지금 아직 지금 그걸 어제 봐가지고 그게 어제 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그걸로 엄청 많이 이게 팔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건 저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GPT를 이용하는 건데 좀 약간은 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상용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저는 클링 금방 로피파이는 치니까 안 나와요. 지금 자기 혼자 쓰고 있는 것 같아. 설탕에 대해 로피파이가 아니라요. 아니 그 로사장 스레드붓이 방금 검색해 보니까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러죠? 제가 오늘 배운 거 설탕에 대해 이미지를 그려줘 해봤거든요. 설탕에 대해 이미지를 어떻게 그려주는지 한번 봐볼게요. 아, 이렇게 설탕 그릇, 예를 들어서 어떤 느낌으로 그려주라고 이렇게 미니멀하고 깔끔하게 챗GPT를 우리 김현수 선생님이 또 소피파이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면 그런 것 좀 우리 시스템에 좀 적용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설탕을 이렇게 그려줬어요. 이거는 클링 1.6 이미지 비디오 프롬프트 헬퍼거든요. 이거 하나 드려볼까요? 이거 복사하려면 어떻게 해요? 링크 복사. 여기 그 채팅창에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해가지고 클링으로 아까 클링이란 말도 나왔잖아요.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이거 아마 챗 GPT 클링 AI는 그 이미지 그릴 때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써보세요. 복사하셨으면 김현수 선생님 소피 파이 공부 좀 같이 많이 해가지고 또 서로 수익화가 되게 그리고 그 이제 킬링은 젠스파크 들어가면 비디오 생성할 때 거기서 같이 나오잖아요. 전에는 젠스파크에 그게 없었거든요. 예, 근데 젠스파크 하면서 그게 최근에 그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또 유료를 써야지 되니까. 어떤 거요? 클링.
클링이 예, 클링은 제스파크. 그게 120포인트인가? 그거 주더라고. 응, 응. 하루에 4개나 5개 그러니까요. 작품 예, 만들 예. 수 그래도 있어요. 아직은 음. 그 정도 주고 있는데 그게 제스파크에서 있었을 때 원래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어느 날 그게 업데이트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좀 쓸 수 있게 해주기는 하더라고요. 아무튼 시간이 없네. 뭐 이것저것 하려고 해도 다들 바빠서. 예, 그래서 오늘은 이만 마치고 그, 또 네. 우리 남지수 선생님 설탕 오늘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땡큐. 감사합니다. 예.